말씀을 좀 해주시죠. 소감은 좀 어떻게? 다른 기자분들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안 오신? 다른 기자분들은 현관에 있나? 현관에 계셔? 현관 안 계시고. 먼저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직 청문회 등 소정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임명되면은 철저한 국정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고 제 입에서 정치의 정자도 모든 SNS와 전화소통도 어려워진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정되자마자 가장 먼저 기자부터 찾았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역시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왜 발탁한 거죠?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 이런 이상주의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의 관계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남북 관계가 어떤 면에서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남북 관계를 복원한 그런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인선을 이제 고민을 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일단 북한이 우리 남쪽을 뭐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그러면 북한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좀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즉 북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예우를 해줘야 될 사람. 즉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 세대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많은 비난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본다면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 등등을 이제 주도했던 박 전 장관이 한편을 보면 이제 카드에 들어왔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 장악력과 대언론 관계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뭐 언론에 많이 출연하셨고 예. 또 조직 장악력은 뭐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원 등등 하면서 다 정평이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이 말기로 갈수록 항상 역대 정부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비롯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에 뭐 줄을 선다든지 등등을 해서 그렇다면 이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하든지 조직 장악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아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즉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우리 한미 관계가 좀 더 원활해야 된다는 거. 그건 아마 그동안 국정 경험 있는 박지원 의원이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막 그런 판단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위험 부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장관이 워낙 조직 장악에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져봐야 본전이다. 아마 그런 예. 생각도 있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북한과 그리고 조직 장악력 이런 것들을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김근익 교수님 보실 때는 박 전 의원이 어떤 능력을 높이 산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길 것 같으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넓은 인맥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기 말에 최악에 처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정면으로 돌파해 보겠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저는 평가는 뭐 엇갈린다고 봅니다. 과연 그러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실어줌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구애 작전을 벌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더 한미 관계에 더 틈새를 벌림으로써 북한과 미국을 중재시키는데 오히려 더 악재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과 청와대 생각은 박지원 카드가 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할 것이고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박지원 카드를 발탁한 것 같은데 예. 가장 먼저 뭐 열심히 할 것은 바로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국정원장으로 청문회 통과를 하면 아마 박지원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이 대북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과의 물밑 소통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종착역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바라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1월이면 다시 재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어떻게든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다시 만나게 하는 그 마크 역할을 아마 박지원 전 장관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예. 가능성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깜짝 기용이 되면서 과거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굉장히 화제가 네네.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연이 사실은 악연이에요. 최근에 예. 흐름을 보면. 자, 사실은 이 DJ 정부 때 이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고 대북 송금 문제를 끌어안고 옥살이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참여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 집권 시절인데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임 정부와 후임 정부의 악연으로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에 재수했다 이런 표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권을 잡게 됩니다. 지금도 이낙연 의원이 과연 당권 잡을 것이냐 오는 8월에 관심인데 그렇죠. 그때와 지금과 구조가 똑같아요. 뭐냐면 당권 잡고 대권 갈 것이냐, 당권 대권을 분리해서 갈 것이냐, 이 논쟁이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로 당권을 잡고 이때 박지원 의원은 결사반대를 했죠.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되고 당권은 내가 잡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당시에 문재인 대표 체제가 되고 문재인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불화의 기화로 사실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계기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표, 지금 문재인 대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까지 문모닝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는데 기억납니다. 문모닝이요? 예, SNS를 통해서 아침마다 문재인 대표, 예. 문재인 후보,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다 보니까 박지원 이 의원의 SNS를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 있게 보면서 아, 오늘은 또 어떤 건으로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가. 이게 이제 문모닝 이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물밑 기류는 박지원 전 의원이야말로 어쩌면 당 밖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특히 이제 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분이 아닌가.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어제 인사로 드러났다, 확인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북 송금 문제로 사실은 수감까지 됐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북 송금 라인을 다시 복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도 이건 북한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과연 북한은 좋아할까? 박지원 네.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앉히는 걸 좋아할까? 이게 궁금해요. 물론 이제 북한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뜻은 박지원 카드가 북한에 주는 가장 긍정적 메시지이고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를 좀 지켜봐 달라라는 메시지일 텐데 과연 이것이 문 대통령의 최종 목적지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그리고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한번 전문가 입장이나 제가 봤을 때도 썩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카드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생각이 완전히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셈법 속에서 이걸 절충하기는 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소개팅을 시켜서 만나긴 해줬는데 만나보니까 서로 지금 상대방한테 서운한 감정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중재를 소개팅 하려면 중간에서 그냥 끌어들여서 만나게 하는 그 자체는 불가능하고 예. 누구 편을 확실히 들어줘야 됩니다. 아니야 트럼프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김정은 네가 잘못했어. 라고 편을 들어서 잘잘못을 가려줘야 다시 소개팅을 시켜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박지원 카드는 명백하게 아 트럼프가 틀렸고 우리는 김정은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간접적 메시지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트럼프도 만족시키고 김정은도 만족시켜야 소개팅이 가능할 텐데 예. 박지원 카드는 야 미국은 우리가 조금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의 안테나를 맞추는 게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김정은에 주는 긍정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는 굉장히 이 카드가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 서훈 이 안보실장 카드가 미국에는 굉장히 불편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이건 뭐 두고 향후의 전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지원 대표가 그 많이 알고 있다는 인맥을 보면 사실은 구시대 인맥입니다. 예. 송호경 당시 그 만난 부장도 지금 다 이제 뒷손으로 은퇴를 물러나 하신, 있고 은퇴. 예, 예. 그다음에 김양건 통전부장은 이미 죽었고요. 예. 그다음에 원동현 부장 같은 경우 친하지만 지금 다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예. 지금 장악하고 있는 통전부장이나 외무상이나 이 또 당 부위원장은
완전 군사 라인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 전 대표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북한 인맥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 별 쓸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나올 때 제 그냥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예. 북에서 그렇게 냉담하거나 싹 반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박지원 내정자도 굉장히 화제가 되지만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맞습니다. 비서실장도 굉장히 네네네. 화제가 되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될까요? 사실은 박지원 카드가 어제 인사발표에서 가장 놀랐던 카드.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도 예. 에잉 그러고 놀랐어요. 저는 바로 전날 뵀는데 뭐 전혀 얼굴에 표정도 안 내색을 전혀 안 하신 드러났기에 건가요? 네. 이제 전화 방송이 됐으니 우리 기획사나 차릴까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제가 좀 배신감을 느꼈는데 연락을 다 끊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놀란 카드였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놓고 임종석 전 실장 이야기는 계속 하마에 그랬죠. 나왔었죠. 예.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이제 현역 정치인인 이인영이 간다. 이렇게 이제 거의 확정적이 됐고, 네. 그럼 임종석 카드는 국정원장 가겠네? 그런데 본인은 좀 고사하는 느낌이다. 언론에서 긴가민가 했었어요. 네. 그런데 특보가 됐습니다. 근데 특보가 사실은 전방위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리베로 역할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외교안보 특보가 누가 있었을까? 있었죠. 예. 문정인 문정인 교수가 특보가 있습니다. 있었죠. 예. 근데 문정인 교수는 상당히 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예. 쏟아내서 때로는 이게 지금 정부 정책에 좀 도움이 되나 플러스가 되나 마이너스가 되나 고민될 때도 있었는데 정의용 특보는 완전히 안전한 카드죠. 예. 그동안 현업을 장악하고 모든 라인을 두루 관리하던 그리고 미국 쪽 라인으로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용 카드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정의용 전 실장을 특보로라도 다양하게 활용하겠다. 이건 의미가 있는 이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좀 깜짝 카드인데 네. 그렇다면 저는 뭐가 떠오르냐 하면 예. 아랍에미리트하고 아. 원전 문제로 상당히 좀 국내외적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렇죠. 대통령의 특사로 갑니다. 그랬죠. 예. 이분이 예. 외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통일운동을 민간 영역에서 NGO로 추진하겠다 이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예견하듯이 대북 특사 카드로 기용될 가능성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일단 북한이 지난번에 이미 대북 특사를 거부했는데 네. 받을까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 뭐 국내 최고 전문가 계시지만 그때 예. 발표를 잘 보시면요.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단호히 거부한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김여정 제1부부장은 평창 때 이 북한의 특사로 청와대를 방문했던 인물인데 뭐 이 2인자로 격상됐다고 요즘 평가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 1인자가 아닌 상황에서 2인자가 특사를 거부하고 말고를 발표하다니 예. 많이 위상이 올라갔네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 여지는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물밑 소통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반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번 외교안보 라인을 두고 새로 인사를 한 걸 두고 미국은 안 좋아할 것 같다. 북한도 좋아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관심사항은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30일 한 이후 정상회담 때도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또 문정인 아까 말씀하셨던 특보도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고록으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에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회담장으로 끌어들여서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현주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10월에 서프라이즈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정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출발할 때에 이제 같은 진영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개편을 보면 일단 미국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북한이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발하고 존 볼턴 보좌관의 그 회고록을 보면 결국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북 관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왜냐하면 남북 관계 아무리 잘해봤자 남한 쪽에서 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가 해결돼야지만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을
북한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편을 보면 우리는 좀 더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가져가봤자 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그러면 뭔 소용이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까 김근식 교수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번 개편을 북한이 달가워할까? 왜냐하면 기존에 다 해왔던 사람들인데 변하는 게 없는데 예.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북한이 원하는 거는 좀 더 미국을 설득을 해서 예. 미국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한번 좀 끌어오는 그런 제재 해제를 하는 그런 걸 원할 텐데 근데 이 진영을 가지고 과연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개편된 인사를 보면 그렇게 미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보면 결국 미국 쪽의 입장에 볼 때는 지금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하고 있죠. 경제 안 좋아지고 있죠. 또 바이든과 지금 10%포인트 차이로 지금 지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떨어졌죠. 또 예. 측근들 다 배신하고 나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10월의 서프라이즈라는 게 10월 달에 뭔가 큰 걸 하나 터뜨려서 전세를 회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10월 달에 만약에 했던 스몰 딜 차원, 즉 예를 들어서 북한의 영변 하나 폐쇄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재를 조금 해제해주고 뭐 이 네. 정도 텐데 문제는 과연 거기 북한이 만족할까는 거예요. 스몰 딜에 예. 근데 또 그것이 실제 미국 여론에 크게 작용할 수 있을까? 아니 당신 지도부 핵과 미사일 다 발사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 영변 고작 하나 해놔놓고 이거 북한 봐주나? 그러면서 본다면 오히려 여론이 역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즉 도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볼튼 보좌관도 이 10월의 서프라이즈가 어떤 면에서 상정은 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 본다면 과연 지금 11월 즉 미국 대선 그 남은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굉장히 희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미국이 새로운 그 정권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럼 자기들도 이제 모든 것들이 이번에 아무리 합의를 해봤자 이행을 보장 못 받잖아요. 예. 그렇다면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럼 새로운 대북 정책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협상을 해가야지 지금 끝나가는 정권과 아무리 좋은 협상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을 보장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 하노이에서의 어떤 본인의 그 큰 어떤 이 명예훼손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또 반복하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아마 11월 달까지는 결국은 북한도 상황을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번 우리나라 진영도 진짜 좀 상황 관리를 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느냐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죠. 그렇게 유례없는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 일변도에 사인을 보내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북 전단 사태부터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일관된 대남 모욕과 조롱이 있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도 보면은 우리 청와대나 또 통일부나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고위 인사들 보면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을 안 지킨 거다. 미국이 약속을 잘 안 지킨 거다라면서 우리 탓 미국 탓을 많이 하면서 사실 북한의 저자세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분노했는데 결국은 개정 연락사무소까지 폭발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잠시 숨고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예. 그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택한 카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대북 전문가를 지금 요새 다 지금 남부라인에 심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어떻게든 지금까지 다져놓은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의 이 성과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보고 현실적으로 그 가능한 정책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위원정 의원 말씀 잘하신 것처럼 이건 북쪽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10월의 서프라이즈는 불가능합니다. 이 한 달 후면은 정권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하러 만나서 또 그것도 워싱턴까지 갈지 또 하노이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또 그걸 협상을 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10월의 서프라이즈 트럼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사람이기 때문에 볼턴 해고락이나 그다음 쫓겨난 측근들 폭로를 보면 이 사람한테 진정성이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자기한테 도움이 된 건 악마도 손을 잡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트럼프라고 한다면 10월에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겠지만 예. 그런 트럼프가 만나서 김정은과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또 한 번의 언론 사진 찍기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0월의 서프라이즈를 염두에 두고 박지원 이
이인영 이 서운으로부터 외교안보 라인을 저는 회전문을 만드는 건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예.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좀 우리가 단호하게 북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한 시기인데 예. 또다시 저 자세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남북 관계를 더 힘을 들여서 미국을 내가 좀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이면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지 예. 그런 아마 좀 일부의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대화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화답할지 지켜보겠습니다.